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민아입니다. 저를 아마 예전 KBS 아나운서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여행작가, 또 인생학교의 교장, 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요즘은 제가 주로 책 쓰고 다양한 강연을 한다거나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께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다방면에서 활동하셨는데요. 요즘은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제가 초보 유튜버가 됐어요. 유튜버 꿈나무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요즘 언컨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새로운 형태의 강연을 하거나, 혹은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올리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한국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외국의 언론들하고 하는 인터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해외 매체와 인터뷰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막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모두 걱정하고 불안했을 그 시기에 저의 스페인 친구들, 그 친구들이 걱정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저한테 일면으로는 괜찮아? 라고 이제 안부를 물으면서도 왜 그렇게까지 오바를 하냐. 그렇게까지 네가 지금 생각할 일이 아니고 이건 감기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뒤바뀌게 되면서 우리는 좀 진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제가 친구들이 가장 많은 나라들, 그리고 프랑스 이런 데에 사태가 아주 심각해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실체가 뭐냐? 이런 걸 알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화상으로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시아에서 먼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좋은 경험이 있고 한국이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다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공유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방법을 한번 찾아봐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에 살고 있는 기자 친구랑 어느 날 그 이야기를 하다가 야, 그거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같다. 이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스카이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올라갔던 그 시기에 마침 스페인에 있는 엘 파이스라는 주요 신문에서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왜 한국은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는가라는 칼럼이 계속 나왔어요.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대중 사이에서 나오고 있을 때 저희 영상이 딱 타이밍이 올라가면서 스페인에 있는 방송사들에서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방송사를 제가 선택을 하고 잘 이야기가 돼서 좀 급작스럽긴 했지만 바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출연했던 방송이 스페인에서 존재하는 모든 프로그램 중에 시청률이 1위예요. 그런데다가 이 언어 때문에 중남미에 있는 각 나라에서도 케이블 TV나 자기네 어떤 공중파 그 채널을 통해서 이 방송이 정말 무한 반복되는 방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막 알려지면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할 거 없이 중남미 국가들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제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현직에서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이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던 게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El estado actual de coronavirus y confirmados se puede verificar a través de una aplicación inventada por unos estudiantes.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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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o, pero no se revela ningún dato personal. Por ejemplo, no sabemos cómo se llama, cuántos años tiene o dónde viven. Sí, eso ha sido la clave, pero muy importante, creo. Lo que es importante es que aquí es que no se revela ningún dato personal. Hola, hoy os voy a presentar el método más eficaz de prevención de coronavirus. 네, 아나운서로 활동할 당시
인지도가 높으셨어요. 그런데 유학을 떠나셨고 이후 퇴직 후 전 세계를 누비며 여행기를 쓰시기 시작하셨죠. 소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떠나신 이유, 그리고 작가로 활동하시게 된 그런 사연이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뭔가 나에게 주는 허무함 같은 거, 공허함 같은 거, 예,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내 길이 맞나? 이런 갈등도 조금 했고요. 그리고 왠지 그때 타이밍이 나이도 그렇고 쭉 더 가게 되면은 다시는 이 길에서 나올 수 없을 것 같고 딱 그런 느낌 아시죠? 그리고 제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저에게 필요한 게 휴식과 그리고 저를 좀 다시 채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퇴사를 하려고 간 게 아니고 공부하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돌아와서 더 열심히 잘해야지 라고 해서 휴직을 하고 바르셀로나 대학에 가서 석사 과정을 밟았는데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누군지 좀 더 알 것 같고 그 친구들하고 이제 스페인어로 다시 쓰면서 잊고 있었던 대학 시절의 열정도 막 생각나고 아무튼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왔더니 저의 그 긍정 에너지가 보였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토크쇼에서 출연하라고 많이 초대를 하셨는데 가서 뭐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가지고 방송에서 이렇게 날려버리기 아깝지 않냐, 책을 써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그런 방송을 보신 출판 관계자분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욕심 없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 그게 뭐 서울대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려본 책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 때문에 회사 그만두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그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되게 미안한 마음마저 드는데 아무튼 그런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제가 제 그 진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고 내가 이렇게 한번 나가보니까 내 직장이 너무 좋은 곳이었던 것도 알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울타리가 없어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하면은 더 보람 있게 느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네, 특히 그 여행을 소재로 한 책을 발간하시게 된 뭐 이유나 계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이제 두 번째 책을 고민하고 있을 적에 어떤 출판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저에게는 너무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손미나라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너무 좋다. 이게 너무 흥미롭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언제 가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 선택해서 10권의 책을 시리즈로 내자.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같이 보고 싶다. 네, 그게 시작이었어요. 책과 여행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책과 여행은요, 사실 굉장히 그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하고 친한 어떤 언니들 두 분이랑 여행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은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또 다른 한 분은 그 여행이 인생의 첫 해외여행이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그 여행을 많이 하신 분은 그런 게 좀 익숙하고 노련하는데 이분은 좀 힘들어 하실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보다 더 나았던 게 책을 통해서 이미 세계를 많이 보셨고 공간적으로 이동해서 세상만 본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더 풍부한 그 뭐 이야기거리도 있고 또 본인이 느끼는 것도 그만큼 폭이 넓어서 굉장히 하여튼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책과 여행이 너무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성장시키죠. 네, 작가님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 느꼈던 두려움은 없었는지, 그리고 다양한 일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 완전 겁쟁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용감한 사람이라 그런 선택들을 할 거라고 추측하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스페인 그 문학을 공부하고 그쪽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은 게 도움이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막 긍정적이고 낙천적일 것만 같은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그 삶은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비극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죽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즐기자는 게 그 친구들의 아주 사회 전반적인 문화 전반적인 철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좀 영향을 더 받아서 무슨 도전을 할 때 그래 이게 쉬워서가 아니라 두려운 게 너무 당연해 라고 생각하고 한 발 가는 거죠. 이렇게 막 무서운 길을 갈 때 눈을 뜨고 있으면 오히려 가기가 쉬워요. 눈을 감고 있으면 꽃길도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직시하려는 거, 그게 저에게 도움이 좀 된 것 같고요.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알고 발견하고 즐기고 이런 과정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인가 봐요. 그게 저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우리 도서관에서는 매달 이달에 사서 추천 도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손미나 작가님에게 추천 도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에서 활력이 되거나 위안이 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얼마 전에 한번 다시 꺼내봤어요.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의 신이 만든 뭐 최초의 부족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백인 여자 의사가 함께 여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때문에 과연 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다 너무 궁금하고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막 시간이 흘러갔다면 지금은 눈 뜨고 일어나서 봐도 또 어제 같은 오늘 또 확진자가 얼마 나왔대. 또 분명히 앞으로 전진한 것 같았는데 또 며칠 자고 일어나니까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마치 그런 어떤 멈춰버린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요즘 같은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억지스러운 끼워 맞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인간들이 너무 심하게 달려나가고 있어서 조금 멈추어야 되는 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무탄트 메시지가 전하는 인간 본연의 그 본질적인 문제들, 고뇌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태도를 달리 하기 위해서 좀 돌아보는 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용자분들도 뭐 이 영상을 보시고 기사를 보실 많은 분들이 참고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페인을 비롯해 페루, 파리, 아르헨티나, 일본 등 여러 나라를 다녀보셨는데요. 해외 도서관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파리에서 3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프랑스와 미테랑 도서관 있어요. 국립도서관. 도서관이라는 그 의미를 많이 담아서 책을 4권 이렇게 세워놓은 건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막 안에를 들어가면은 진짜 무슨 정원에 들어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저는 그 점이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책하고 사람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뭐 느낌을 많이 담은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 도서관도 너무 좋지만 거기도 보면은 굉장히 친화적으로 어린 사람들부터 뭐 나이 든 사람까지, 그리고 저 같은 외국인도 사실 신청해가지고 거의 무료에 가깝게 가서 항상 공부하고 책도 뭐 보고 자료도 열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멋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국내 도서관도 곳곳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요. 해외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우리 도서관의 좋았던 점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딱히 어디가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가 볼 때 우리 국내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에 있는 도서관들보다 좀 더 친절함이 들어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더 친절하고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배치해 놓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뭐 아주 그 어떤 동네 조그만 도서관 이런 데는 제가 가본 데는 우리 그 어린 아이들이 와서 뭐 거의 집처럼 놀이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네 특성에 맞게 잘 해놓은 곳도 많이 봤었고요. 저는 일단 사람들이 요즘 책도 좀 덜 읽는다는 시대고 이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꾸 오가고 싶고
왠지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어떤 친구를 만나듯이 그런 어떤 온기를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의 도서관들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도서관이나 사서에게 바라시는 점이나 아니면 보완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시대를 BC, AD 이렇게 나눴잖아요. 똑같이 BC인데 이제 AC다라고 해요. 왜냐면 before corona하고 그 다음에 after corona가 된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뀔 거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고 또 안정감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여서요. 도서관이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이, 해야 되는 역할이 그냥 책을 진열해 놓은 공간 이상, 뭐 복합 문화 공간 이거랑도 또 비교가 안 되는 또 다른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정서적으로 우리의 감성 지능을 키우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행복을 찾고 내 감정을 어떻게 깨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힘을 좀 길러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도서관이 앞으로 그런 역할을 더군다나 이 AC 시대에 애프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가장 바라는 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이나 뭐 꿈,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저는 계속 글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침 그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집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외출을 안 하다시피 했는데요. 그때 또 좋은 기회로 만들어 보자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책이 이제 또 나올 거고요. 우리 어떤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에세이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또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그냥 제가 이 사회에서 해야 되는 몫이 커뮤니케이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나운서일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글을 통해서 또 인생 학교를 통해서 뭐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 순환인데 플랫폼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일을 할 건데 예전에는 방송 출연을 더 주로 했었다면 그 다음에 책으로 좀 옮겨왔고 책을 계속 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